하는데요. 저희 변용도 선생님께서는 저희 신여브리지 아카데미 이 선생님들 조상님이시다. 일기 주신이시고요. 졸업 보이시기가 일기이시고요. 예. 그리고 그 전직 경력은 금융 쪽이셨지만은 그 본인의 취미 활동을 살려서 이제 사진 쪽으로 시작하고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회공헌 활동과 강의 활동으로 엄청 바쁘신 분이 어렵게 보셨습니다. 우리 변용도 선생님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안 써도 되죠? 네, 마이크 안 써도 되죠. 네, 어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이 더운 날 앉아서 뭐 하세요? 찾으셨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사실상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빛도 있죠. 아까 초복 말복 이달에 다 들었다고 먼저 강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 번에 12일 날이 초복이죠. 네. 이런 불빛도의 속에서 비도 안 오는 이런 속에서 이런 장소에서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대해서 같이 대단함을 위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저를 위해서 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신감, 경례 이런 게 참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허접한 어떤 경험 얘기지만 저희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강의라기보다 그냥 얘기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저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변용도 이게 어릴 때는 싫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많이 놀렸겠죠. 예? 많이 놀렸겠죠. 그렇죠. 놀림감이었죠. 사실상 변용도 그렇다 성마저 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고백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짝꿍이 남자 짝꿍이 변가였대요. 그래 맨날 학교를 방과후 딱 가면서 그 남자를 맨날 놀렸대요. 똥가 하고. 근데 이게 똥가를 만나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름 자체가 저에게는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제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큰 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하는 강사로 하는 강사의 콘텐츠가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 잘 아시잖아요. 나대지를 대지로 바꾸어서 떼돈을 버시는 것도 용도변경이지만은 저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던 인생 일막에서 새로운 어떤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용도변경해서 오늘날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새로운 어떤 용도변경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가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총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장달랑자. 40일 안 돼갔는데 그죠? 빨리 용도 변경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그 디자인 어떤 사례, 후배생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드립니다. 용도 변경으로 이룬 인생 이막의 얘기입니다. 자, 어유 화면도 멋지게 넘어가죠? 뭐 다 혼자 독학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첫 번째는 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방송을 통한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그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따른 저는 어떤 용도 변경을 했느냐 말스토리를 얘기해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그러한 이 스토리가 있기까지 어떻게 했기에 그런 과정이 일어났는가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그걸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분석해 준 게 아니고 제가 분석한 몇 가지 내용을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권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이거?
이건 뭐죠? 저기 옆에 보세요. 예, 빨래집게 용도 변경이에요. 예, 빨래집게 저희 안산에 쓰는 걸 좀 훔쳐왔습니다만 빨래집게가 지금 훌륭한 스마트폰 촬영에 거치대가 되고 있어요. 빨래집게를 꼭 빨래집게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빨래집게를 거치대로 훌륭한 거치대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삼각대 가지고 다니 불편하시잖아요. 지금 호주머니 넣거나 핸드백에 넣으면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 얘기 좀 하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분부터 소개해 주세요, 정영 씨. 네, 인생 후반전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49살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에서 해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만화방 주인, 부대찌개집 사장님, 엑스트라, 조경관리사 등등 정말 인생의 직업을 여러 가지를 섭렵하신 변용도 씨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데 이제 나가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 씨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퇴직 이후에 거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뭘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사진 작가로서 또 은퇴자들을 위한 오. 은퇴 준비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변용도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사진 작가 멋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49에 은퇴를 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16년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전이었다. 예. 근데 선생님 도전이라는 게 20대, 30대 때 하긴 쉬워도 40대, 50대 하긴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네네. 제가 이름이 변용도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제 이름 자체를 용으로. 풀이해봤어요. 예. 왜냐하면 예.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네. 변함없는 용기로 도전하는 남자. 예, 감사합니다. 또 뭐 시간이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그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아침마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제가 나하고 했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섭외를 받아서 나갔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러한 유명한 뭐 프로그램에 나갔었지만 실제 앞에 보시다시피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기 퇴직자였어요. 제가 올해 나이는 70살이고요. 제 고향이 지리산 청학동 가보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안 가보신 분 좀 다녀오십시오. 그 손해보험사에서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용도여서 쓸모가 끝까지 있겠다 싶었는데 49살에 자네는 쓸모가 없으니까 나가라 해서 용도 폐기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참 청천벽력이었죠. 창업도 하고 재취업도 하고 정말 별별 일을 다 하다가 61살에 뭔가 좀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진을 시작했고 이 사진을 통해서 저는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노설계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용도 변경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 스토리텔러라는 독특한 말을 지원해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작가 방송도 합니다. 연극인으로서도 아마추어 물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용도 변경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잘한 얘기를 다시 할 때는 그렇지만 이게 뭐죠? 카멜레온은 이 카멜레온이 지금 어느 어떤 환경에 있겠습니까? 겨울이겠어요? 아니면은 뭐 봄이나 여름이겠어요? 겨울에? 예, 이 색은 초록이잖아요. 이게 많이 바뀌죠.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의 대표적인 거다. 카멜레온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차원의 조차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신하는 이것 자체는 용도 변경 같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영어를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저 영문학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저를 넘기세요, 바톤? 네. 그래,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When is long to add the longest. 예. 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역시 어제 미국서 돌아오셨나요? 예. 바로 이거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죠.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이라는 거죠. 삶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삶의 질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용도 변경입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조금 저기 계신 한 분은 한 1년 가까이 전에 교직에서 나오셨다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과 앞으로 여러 선생님이 살아갈 방향, 그죠? 이때의 환경과 목적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환경과 이쪽하고 이쪽의 환경과 똑같고 내 목적이 같다 그러면은 삶의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바뀌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후반생 또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가져갈 그 생의 목적과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신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변경으로서 이룬 저희 삶이기 때문에 그 경험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 혹시 보셨어요? 어떤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예, 그렇죠. 뭐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가 여기 있고 줄자도 있으니까. 이게 드라마가 2006년 말부터 해서 2007년 초까지 방영된 우리나라의 인기 드라마였죠, MBC에. 지금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 제가 출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예, 이 사람이 접니다. 예, 그게 무슨 사람이냐고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접니다. 서울 MBC에서 버스를 타고 나주 세트장 촬영했어요. 나주 아시죠? 그 강변이 그때 좀 추울 때 했는데 갔더니 수염도 붙이고 이렇게 뭐 모자 옛날 모자도 쓰고 이쪽에는 뭐죠? 활 뭐 장기리선을 쓰고서 주몽에 적절행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감독이 액션 킬하니까 주먹이 확 달려가니까 저는 이제 병사로 갔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면서 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적진이 쏜 화살에 맞고 죽은 모습이야. 그게 그래서 저렇게 된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갔겠느냐? 왜 나왔겠어요? 왜 제가 관련대들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49살에 용도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이제 용도라는 그 말을 물론 한자에 다릅니다만 우리 의성과 똑같이 해서 용도 폐기가 돼서 49살에 그때는 지금은 49살은 의뢰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1997년 12월 말이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청천벽력이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저는 서당이 많은 시리산 장학동이 고향이랬잖아요. 한자를 많이 압니다만은 아니 못해 정말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있대요. 왜? 그 다음에 바이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저는 잘 나가는 직장이었고 회사에도 괜찮았습니다만은 폐기되고 나니까 오라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생각에 참 답답한 그런 생각을 지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보통 유비무환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준비를 안 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 매달려 오셨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언제까지 나는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정년을 마치고 나면 얼마 안 되면 그냥 또 떠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게 임원을 했었거든. 임원한테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서 참 창피스러워서 한참을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일시 해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국민연금이 일시 해지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초기에 1988년부터 들어왔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일시 해지가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일시 해지를 했어요. 일시 해지를 했더니 1,200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 얼마 쓸 수 있었겠어요? 저 혼자 벌었으니까. 이런 상황도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을 정말 어려웠어요. 만화방도 하고 부대찌개도 하고.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음식점이잖아요. 마기도 잘하지만 그래도 희망도 있고, 그죠? 하기도 쉽고 그 음식점을 했고 만화방도 했어요. 경기도 일단 고양시 화정에서
꽤 잘 됐어요. 말하면 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만화방의 시스템이 제가 만든 시스템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화를 볼 때 어릴 때 어떻게 봤어요? 빌려오면은 백거를 가도 누워서도 보고 들어서도 보고 그런 정도의 방을 만들어서 누워서도 보게 하고 엎드려도 보게 하고 만들었더니 새로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고정관념에 빠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뭐 부대찌개 집 됐어요. 부천 상동에서 잘 됐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그래도 보험회사를 다녔던 데라 보험회사 그 당시는 뭐였어요? 고객이왕이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그게 제가 지점장으로 부산 제주 지점장 대리점장 했기 때문에 좀 나았어요. 그래도 한때더라고, 그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조경관 이것도 다 이제 집어치우고 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경관리사라는 어디 자그마한 회사에서 조경관리사를 뽑더라고. 제가 고향이 시골이고 또 자그마한 집을 지어서 뭐 이렇게 나오 해봐서 할 수 있겠다 싶은 찾아갔더니 묻더라고요. 잘 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찾아갔더니 참 조경관리사 어떠세요? 좋죠? 아마 꽃 만지고 흙 만지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나이 들어서. 근데 갔더니 이게 명칭만 조경관리사니 회사에 거드는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복을 주면서 대리자를 주면서 마당을 쓴다고 하더라고. 참 처음에 그런 댓글에 이번을 지냈는데 이야 그래도 만화방 부대찌개 집을 좀 망하다시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달려들었어요. 그래 재밌게 했어요. 이 재밌게 하는데 여기가 바로 고양시의 일산의 그 외곽 저 대화지역 쪽에 있는 회사예요. 거기가 잔디밭 한 500평 되는 잔디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을이면은 주변에 나무였기 때문에 단풍이 다 떨어져요. 그걸 제가 다 쓸어서 치워야 했어요. 마른 단풍잎은 그렇게 가벼운데 왜 비가 오면 젖으면 왜 그렇게 무거워요? 저걸 이제 단칼로 이렇게 치워서 갖다 버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밌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단풍을 모아놨던 걸 노랗게 물든 잔디밭 위에 꽃 모양도 만들어보고 별 모양도 만들어보고 이러니까 2층에서 내려보니까 잔디밭에 이렇게 멋진 모습이 이루어졌잖아요. 요즘에 보고 선생님이 멋쩍 찍어준 사진이요. 제가 찍은 사진 아닙니다. 그죠? 오늘 어째요? 너한테 나 주더라고. 요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고 박수 크게 치세요. 이러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정육식당이란 거 아시죠? 정육식당. 고기 사면 식육식당. 그죠? 채소 땀 내고 그게 그때 바람 불 때야. 딱 됐구나. 이 잔디밭이 엄청 넓어. 그리고 주차장이 300대 될 수 있는 회사에 주차장이 있었어. 얼큰이 여기다 정육식당 하려면 대박이 나겠습니다 하고 제가 동의를 했더니 그 덜큰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오너가 저를 불렀어. 선생님이 제안도 하고 음식 좀 해보셨잖아. 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저는 거절을 했어요. 왜요? 젊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세요가 졸지에 그냥 마당새가 대형 한우말의 점장이 되고 이때 박수 치는 거예요. 예, 앉아서 절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우말의 대형 점장이 됐고 이 일산 한우말이었어요. 이게 대박이 쉽게 났어요. 쉽게 났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여기서 한 1년을 더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뒀고 대박이 난 음식점이 됐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뭐 사회공헌이든 어떤 취미생활 또 직업을 갖던 어떤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거나 다 흡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붙들고 늘려서 정말 열심히 진실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체험으로 보여준 일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걸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지리산 창학도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작년에 총망대는 서울에서도 서울대학을 나왔거든요. 야, 내셔널 유니버시티 아니고 유니버시티 인 서울. 그래서 그 얘기를 이런 얘기를 고향 가서 지금도 못해요.
그렇게 존망받고 기대받는 천재로 자란 학생이 야 어디 가서 그 뭐 대빗절 일도 했단다. 어디서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 선생님들은 저와 같이 앞으로 그런 길을 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없이 요즘은 그냥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살다가 우연한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이런 계기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전환의 계기. 그 계기를 친구의 죽음으로 해서 맞았어요. 그 친구가 55세였어요. 저는 그 당시 57세였는데 갑자기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추석 전날 남한산성에 다른 친구들 올라갔어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술은 먹지 않아서 담배는 사건이 난 날은 또 8년 전에 끊었어. 근데 산을 올라가더니 다른 친구가 보니까 내 가슴이 왜 지면이지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전혀 걱정이 없는 친구예요. 골프를 시작한 6개월 만에 싱글이 된 친구예요. 테니스를 해가지고 날개패. 그런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걱정할 게 없잖아. 어때요? 한참 또 괜찮아 안 괜찮다 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지난 친구들 또 만져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괜찮아. 그럼 뭘 해야 되니까? 불러야 되잖아. 119를 불렀어. 전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알 수가 없더라. 왜 하필은 추석 끝날 후구서 올라가? 추석 고향 가는 차량 행렬에는 그 119가 1시간 만에 온 거예요. 그 사이에 헬기를 띄워달라고 불렀는데도 헬기는 도저히 뜰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타고 성남에 가까운 병원 중앙병원으로 가는 정도에 숨어 있거든. 그만. 가끔 살 사람 아니에요. 운명은 없었더라. 이걸 듣고 나서 저는 참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뭐 아까처럼 그런 거 살다가는 정말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뭔가 좀 다른 조치를 해봐야겠다.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삶을 위해 살았잖아. 내 자신이 아니야. 왜 다용도로 살았어? 그래서 뭐래 이제는 용도 변경을 좀 해보자. 삶의 방향 전환하자. 이때 바로 용도 변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뭐로 용도 변경해야 돼 이제는 뭐로 용도 변경해야 돼? 선생님. 다 용도로 살았으니까 나 용도로 살아야 내 용도로 이제 나 용도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거 고민하냐면 이제 미래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당시마도 장수시대 얘기를 했고 여가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시니어 세대 애들이 이제 징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겠다.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그게 나는 뭐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슬픔이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뭐 사진을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잘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시골에 뭐 옛날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시골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늦깎게 그것도 61세 그것도 7월에 후반생이죠. 해서 사진을 해 고양시에서 학교를 가서 한 게 아니고 고양시 공짜로 하는 사진교실에서 사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과연 나는 사진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을 과거의 경험을 내세워서 제 스스로에게 믿음과 자기 체면을 준 거예요. 뭘 했냐면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지금부터 56년 전 사진을 배웠을 때는 47년 전입니다. 뭐 있어요? 뭐예요? 청안국민학교장 배상국, 가작 등 사생대회. 그래 사생대회에 나가서 가작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림이나 사진은 비슷하다니까. 그래 그 정도는 그런 체력이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이러더라고. 아이고 시골 촌내 그 뭐 학생도 한반도 제호 안 된 거 잘해봤으면 얼마나 잘하겠어. 아니 그러기는 맞아. 그래도 저는 이것 자체가 나 자신에게 정말 벌써 어떤 믿음을 자신 있는 거 아니야 말이야. 스스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사진이 또 하나 있더라고. 아 이거 누구가 돼요? 이거 접니다. 신입사원 때 40년 전이에요. 1977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이때 2년 후에 이제 야외를 가잖아요. 야외를 가서 서울 광명내로 가서 부석길이 갔는데 밑에 나무 밑에 앉아서 술 한잔하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 찍어보겠다고
이렇게 소나무에 기어 올라가 저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찍은 사람은 여직원이 보고 하도 희한하니까 찍어준 사람이에요. 그래 바로 변영도 너는 이렇게 사진도 다른 사람과 달리 찍었지 않느냐? 너는 그런 재능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진 작가라고 했잖아요. 실제 국민된 사진 작가인데 사진 작가가 된 이유는 이 여인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 여인의 사진을 가져오지 못해서 이건 명화를 가져왔는데 명화를 가져왔어요. 명화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진을 배우면 실내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때요? 밖으로 실습을 나가잖아요. 사진 하시는 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밖으로 실습을 나가냐. 근데 저는 뭐 아까 그런 것처럼 실습을 나가서도 그렇게 막 찍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와 같이 동기생이 나갔는데 저보다 한참 먼저 사진을 배웠던 어여쁜 세대 간 사람이 같이 따라갔어요. 끝나고 나서 그 여인이 저한테 몇시 따고 오더라고요. 뱅긋이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으세요. 선생님의 사진을 살펴보니 사진 감성이 남달라 보여요. 사진 작가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의 칭찬 한마디에 사진 작가의 도전에 꼴날 사진 작가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게 남의 올해도 칭찬을 춤춘다 했듯이 칭찬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어디 방송국에 계세요? 목소리 좋으시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는 또 이렇게 저 자신을 강의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 작품 사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은 네. 그때 실제 그 여인보다 훨씬 미인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는 작은 거지만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재능 기부일 수 있다. 그죠? 네. 혹시 압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횡재를 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앞으로 더 유명한 사진작가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제가 죽으면 그 값이 천정부지 없이 올라갈 거구나. 그죠?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는 다 같이 나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칭찬을 통해서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그렇게 사진작가가 한번 돼보자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참 1년에 참 이렇게 미쳤듯이 28번이나 했고, 사진작가가 되는 게는 한국 사진작가협회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공모전을 하는데 출품해서 입선을 2점을 줘요. 그 점수가 그 당시에는 50점이 되면 사진작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뭐 여러 가지 끝에 사진작가 인정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참 이게 떨어진 사진들이 참 안 되더라고요. 사진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시작했으니까 참 그렇죠. 그래도 내가 출품한 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된 사진인데 왜 이걸 안 뽑아줘 하면서 심사관이 눈이 삐었나 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오늘날 이 떨어진 사진을 오늘날 보면은 역시 떨어질만 했구나. 그죠? 우물안 개구리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청학동 서당이 많은 데 자랐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모른다. 막 그 꼴인 거예요. 말 잘해서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선생님은 모든 일을 한 3년 정도 뭘 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곳에서 2013년도에 사회공헌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때 이곳에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또 삶을 해가는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뭐예요? 이제 사회공헌이라는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2010년에 1기를 졸업하고 나서 수료하고 나서 면담들 아마 여기도 하실 거예요. 면담을 하면서 어떤 사회공헌 인턴십을 연결해 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바라본 사진관이라고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옛날 유명한 그 장애인을 위한 거기에서 인턴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도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여기에 이제 좀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양반이냐 나종민 대표죠. 하고 같이 이게 접니다. 이렇게 해서 일하면서 야, 나도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회 공헌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참 있겠구나 해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요. 제주도에 온 학생들을 전쟁기념관에서 찍어준 사진이고 이거는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지난 5월 달에 KDB 나눔재단에서 하는 전국에 있는 장학생 내가오라라는 행사장에서 1박 2일 거쳐서 이 사진을 찍어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는 물론 또 용돈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능을 활용해서 뭐죠? 가운데 뭐죠? 돈도 벌고 이게 종전에는 이제 10,000원짜리를 올려놨는데 요즘 50,0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 봉사활동 재능 기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도랑치고 가져 잡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됐다는 어떤 도랑입니까? 후반생에 인생이 임하게 후반생을 살아간 뜻이죠. 그 후반생에 도랑의 물이 차차차차 맑게 흘러가기 위해서 도랑을 쭉 치우는데 돌을 들치다 보니까 뭘 잡았어요? 가재를 잡았어요. 어떤 가재? 자아실현이고 또 이걸 통해 저는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이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용도 변경의 플랜은 강사로 오히려 더 사진작가보다는 강사 활동이 좀 많아지는 그래 자랑기시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떤 내가 좋아하는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펼쳐져 나가는 이런 삶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저는 퇴직 후에 아까 보시다시피 많은 창업도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만화방도 하고 뭐 제첩도 하고 탤런트 뭐 엑스트라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나이 들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제가 좋아했던 사진이라든지 이걸 통하고 좋아하고 경험 있는 취미를 어떤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것을 그냥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그죠? 전문가가 돼가지고 직업화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회공헌활동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괜찮습니다만은 시니어 모델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그래도 우리 좀씩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쉬어갑시다. 자, 우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가 어떤 분야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생각을 고정관념에 새로운 관념으로 바꿔주는 이런 게 실제 필요하더라고요. 용도 변경은 그거거든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으로서 삶이 바뀐다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고정관념이 벗어나는 쪽에서 이런 거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커피는 어떠세요? 외국에 있지만 우리말로 바꾸고 있는 커피 이름이 있나요? 커피는 다 외국어이죠. 근데 만약에 왜 커피를 우리말로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런 분을 봤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 이제 보시다. 가면 이분이 늘 커피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커피요 벨 눌러요 10초 만에 옵니다. 다른 이가 와서 커피를 해줘요. 자, 커피가 맛있는지 산티아고 가는 길 그때 옆에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죠? 이건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걸 보면 이런 식의 다 바꿔놨어요. 마키아토 달달한 놈, 카푸치노 부드러운 놈. 이분은 뭐 커피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잘 아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들. 그 분야에 잘 알아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 사회공헌의 그 자체의 어떤 목적과는 걸 알아야 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 이분이 만약 커피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아메리카노를 싱거운 놈으로 이렇게 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느 분야에든 간에 그죠? 놀라워요. 놀라워요. 진짜 이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창의력을 가진 분이다 얘기죠. 그래 이거는 요즘 자주 보여드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음에까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냥 마칠까요? 자, 그 하기 전에 살짝은 저희 강의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혹시 오늘 꼭 소원 하나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신 분 계세요? 한 분만. 소원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다면 제가 소원을 빌어드립니다. 손 드세요. 한 분. 소원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소원을 하나 적으십시오. 적어서 이렇게 반으로 적어서 저를 주십시오. 저는 지리산 청학동이 제 고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쌍계사 뒤에 가보셨죠? 쌍계사. 그게 불일폭포가 있습니다. 그 불일폭포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입산수도에서 돌을 닦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때 그 계속해서는 아마 주지 스님이 되라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출세할 거라고 나와가지고 49살에 잘린 사람이에요. 자, 적으셨나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리산의 키가 듬뿍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상에게 지혜를 잘 안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제사를 올리고 나면 뭘 하세요? 쥐를 사르죠. 소지한다고 해요. 그때 살랐을 때 그 종이가 제대로 확 타면은 조상님이 잘 올리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주실 거리 생각. 그런 의미로서 오늘 제가 저 종이를 태워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서 너희 태우겠습니다. 어떤 소원인지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종이가 정말 제가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린다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남으면은 죄송합니다. 자, 뭐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 자, 제가 이제 마음속에 벌써 기가 빡빡 들어있어요. 지리산기가. 이게 제대로 타셔야 될 텐데. 어디가 제가 하나도 소원적. 자,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마술의 하나의 도구이고 옛날에 우리 비밀 정보원들이 그 썼다가 잡히면 없애버려야 되잖아. 이 태워버려서 제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용기. 플래시 페이퍼랍니다. 적어서 메모하셔서 이거는 다른 강의를 하실 때나 친구들 모임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죠? 한 만원 정도 되면 A4 용지 한 10장 정도가 살 수 있어요. 그냥 보통 이거는 없어요. 마술 연구 파는 데 있는데 마술 연구 파는 데 잘 없잖아요. 플래시 페이퍼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화학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남지 않게 화학 처리되는 거예요.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나중에 여기 좀 용기 있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해보십시오. 플래시 페이퍼. 참 이게 강사하기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후반상, 성상 몇 가지만 하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 변화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맹작을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알아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어떤 우리가 그 전에부터 우리 환경이 바뀔 걸 이렇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장수이다 벌써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두 가지로 해서 뭐가 오죠? 실제 저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뭐가 오죠? 여가 혁명 시대고 이걸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포인트라는 거죠.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실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수명 드러나고 4차 산업혁명에서 로봇이나 이런 거 일을 다 하게 되고 3D 프린팅 뭐 이런 게 다 되고 나서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일한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 여가 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과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촌놈에서 뭐 카메라도 쫙 이렇게 정말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브랜드를 이제 높이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토마스 프리드맨은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이런 책을 썼죠. 세계는 팽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여기서 이제 자기만의 두드러진 가치, 유닉 밸류를 만들지 않으면 남과 똑같이 말 수 없다. 앞서가려면 발로 유닉 밸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시간, 공간 관계없이 정보나 이런 모든 공작, 인공지능에서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 그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유일한 개인 브랜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남을 따라하지